안녕하세요. 지오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신호 중에서도 엑스포넨셜 시그널과 사이너소이드 시그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엑스포넨셜 함수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z1 exponential z2t 라고 말이죠. x of t라고 신호를 명명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Z1, Z2라고 했는데 왜 Z1, Z2로 하였냐면 바로 이제 Z가 복소수를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 익스포넨셜 함수에 곱해진 이 상수가 그리고 익스포넨셜 함수의 이 지수 부분이 복소수 범위다 라는 거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신호에 랜덤한 모든 신호의 기본 빌딩 블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딩 블럭이 될 이 익스포넨셜 함수를 조금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x of t라는 이 함수는 이 신호는 캐릭터리스틱이 특징이 정해질 거예요. 뭐에 의해서? 바로 이 Z1과 이 Z2의 형태에 따라서 이 전체 신호가 이 엑스포넨셜 신호가 특징이 정해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경우를 봐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리얼 익스포넨셜 함수 리얼 익스포넨셜 시그널이랑 두 번째로는 제가 뭐를 나타내려고 하냐면 periodic exponential 함수 periodic 주기 complex exponential signals 이 형태를 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일반적인 general complex exponential signal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상황부터 봐볼까요? 이 첫 번째 상황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 리얼이라는 거는 이 x of t가 실수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Z1과 Z2가 무엇이어야만 할까요? 네, 바로 Z1과 Z2가 모두 둘 다 실수일 때, 리얼 넘버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Z1이 A1 더하기 JB1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고 Z2가 A2 더하기 JB2 형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때 B1이 0이고 B2가 0이어야만 이제 Z1, Z2가 실수가 되면서 이 X of T가 실수 시그널이 되겠죠. 그 이상 이하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Z2의 실수 부분이 즉 이 지수의 실수 부분이 양수면은 이렇게 drawing exponential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Z2의 이 실수가 음수일 경우는 decaying exponential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이하가 없고요. 그냥 Z1과 Z2의 이제 형태에 따라서 이 exponential 함수 시그널의 특징이 정해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리얼 익스포넨셜 시그널이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 바로 periodic complex exponential 시그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omplex exponential이니까 복소 지수 함수겠네요. 그리고 periodic이니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거겠죠. Z1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Z1은 일단은 실수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exponential Z2t는 일단은 항상
우선은 Z1은 상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Z1은 당분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Periodic Complex Exponential 시그널에서는 Z1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다만 상관이 있는 건 바로 이제 Z2죠. 이 Periodic Complex Exponential Signals가 말하는 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Z1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Z2는 뭐가 돼야 되냐면 purely imaginary number가 돼야 돼요. 이 purely imaginary number가 뭐냐면 바로 허수부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periodic complex exponential signal이 되려면 x of t는 뭐 어떤 이제 z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c라고 할게요. c 그냥 어떤 상수입니다. 상수라고 하면 복소수 범위이고 어떤 c여도 상관없어요. c exponential 이제 이 z2t가 있을 텐데 이 z2가 purely imaginary number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j 오메가 제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오메가 제로라고 하였냐면 얘가 이제 컴플렉스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뭘 말하냐? 이 c라는 게 정해주는 게 뭐냐면 이 복수 지수 함수의 크기와 그 다음에 시작 위치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 j 오메가 제로 t는 이제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익스포넨셜 j 세타는 이 복수 평면에서 이 길이가 1짜리 어떤 이 벡터를 말하고 얘가 이제 세타가 이 리얼 축의 양의 축의 이제 기준으로 이 벡터가 얼마나 각도가 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오메가 제로는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 t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 제로 t가 곧 세타를 말하는 거고 오메가 제로 t라는 건 이 시간에 따라 이 각도가 변한다는 거고 그 말은 오메가 제로를 이 벡터가 움직이는 속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각속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제로가 바로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상 이하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 정도 그냥 감이 있으면 되고요. 왜냐면 많은 내용이 있어도 결국 지나고 나면 생각나는 내용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감은 이제 감만 잡으면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니까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 앞에 있는 복소 이 상수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예를 들면 c exponential z t에서 이 c는 상관 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exponential zt 중에서도 periodic complex exponential 시그널이어야 되면은 z가 pure imaginary number가 되기 때문에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이 시그널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기잖아요. 이건 주기 함수잖아요. periodic signal. 그렇죠? 주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 파이를 오메가 제로로 나눈 거겠죠. 그리고 주기는 이제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 걔가 바로 이겁니다. harmonically related signal. 정확히 말하면 harmonically related complex signal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오메가 제로가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정수배인 복소 지수 시그널의 집합을 말합니다. 즉 뭐냐면은 harmonically related signals는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파이 k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내냐면 기준이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오메가 제로잖아요. 오메가 제로. 그래서 오메가 제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뭘 말하냐? 바로 exponential j k 오메가 제로. 얘가 이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미리 이제 k는 정수입니다. 0, 풀마 1, 풀마 2, 풀마 3, 다다다다 정수. 그래서 이 파이 k 오메가 제로라는 건 얘가 바로 harmonically related complex signal을 말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파이 kt가 이제 파이 k 오메가 제로가 나중에 이제 많이 쓸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다. 네, 오메가 제로가 하나 정해져 있으면 어떤 주기함수는 이제 오메가 제로라는 펀더멘탈 프리퀀시를 가지는 주기함수 또는 periodic signal 주기 신호는 이 파이 k라는 복소 지수 신호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입니다. 네, 그냥 그렇구나. 이 조합 그 harmonically related signal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주기 신호에 이 정도만 약간 감각을 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가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합으로 나타낼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복수 지수들의 합으로.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이제 복수 지수 신호의 합을 이제 하나의 합이 아니라 곱으로 나타낼 때가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exponential j 2t 더하기 exponential j 3t를 저희는 뭐 예를 들면 a exponential 뭐 j 세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할 때가 있어요.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걸 나타내 볼게요.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여기 이젠 2 라디안 퍼 세컨드랑 3 라디안 퍼 세컨드로 회전하는 두 복소지수 벡터의 합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봤을 때 각각의 크기는 1인데요. 이거 두 개를 합했을 때 이 신호는 어떤 속도로 회전을 하고 반복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떤 형식으로 변하는지 감이 이 상태로는 감이 바로 오질 않아요.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언뜻 생각해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 과정을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 신호의 거동을 알 수 있다라는 걸 형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먼저 일단은 얘를 어떻게 그냥 이건 트릭인데요. 그냥 기술일 뿐입니다. 이 2와 3의 평균은 2.5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냥 묶어볼게요. J가 아니라 그냥 exponential 2.5t로 그냥 한번 묶을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얘가 같으려면은 J를 붙여야겠네요. exponential J 마이너스 0.5t 더하기 exponential J 0.5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은 exponential j 2t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얘를 더하면은 곱하면은 exponential j 3t니까요. 그러면은 이거 좀 내려놓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exponential j 2.5t에다가 얘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
그 다음에 더하기니까 코사인 0.5t. 신기하죠? 그래서 일단은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익스포넨셜 j 2.5t 코사인 0.5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두 복소 지수 시그널의 합을 이렇게 하나의 이제 뭐라고 하죠? 하나의 항으로 표현을 하였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이 신호는 2.5라는 펀더멘털 프리퀀시로 회전을 하되 크기 있잖아요. 크기가 이제 2랑 코사인 0.5t죠. 이 코사인 0.5t라는 이 크기가 반복되는구나. 이제 크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거동이 살짝 보이죠. 네,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두 복소 지수의 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네. 이 두 복소 지수를 합하면 복소 지수의 합은 어떤 주기가 있는데 크기가 변하는 이런 어떤 이제 주기 2.5 라디안 퍼 세컨드라는 주기를 가지고 펀더멘털 프리퀀시를 가지고 크기만 변하는 그런 거동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제 관점 정도를 이제 얻고 가는 겁니다. 막 신호랑 시스템을 이제 공부할 때는 한 번에 탁 와닿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신호의 합이 어떤 걸 만들어내는구나, 뭐 이런 감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신호를 복수 지수의 합으로 많이 표현을 할 건데 그 합이 이런 합하면은 거동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조금 염두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periodic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시그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시그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이 Z1과 Z2에 이제 제한을 걸어줬는데 제너럴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Z1과 Z2가 그냥 일반적인 복소수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Z1은 컨스턴트, 상수이기 때문에 크기의 거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이 Z2가 문제인 거죠. Z2가 이제는 저희는 평범하게 A 더하기 JB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죠? Z1 잠시만요. Z1 익스포넨셜 이제 뭐 A 더하기 JB T라고 했을 때 이게 일반적인 거죠. 어떻게 되냐면 Z1 익스포넨셜 AT 곱하기 익스포넨셜 JB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가 양수면은 잠시만요. 이거를 또 이제는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 얘가 이제 뭐랄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이고요. 얘가 그 복소 지수 함수의 시그널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죠. A가 양수면 크기는 점점 커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진동은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익스포넨셜 JBT.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점점 커지는. 그리고요. 만약에 A가 음수다. 그러면은 점점 작아지는 이런 꼴을 보일 겁니다. 실수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실수부를 표현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뭐랄까 엄청 중요한 이제 시그널에서 엄청 중요한 단위인 익스포넨셜 시그널, 얘가 이제 사이너소이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익스포넨셜 시그널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았어요. 뭐 이 Z1과 Z2가 어떤 수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타입이 달라지고요.
그 타입은 그 타입에 따라 어떤 현상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기반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기반을 가지고, 이제 이거 느낌을 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프리에 분석을 들어갈 때 이 감각, 한 번 봤다는 이 감각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게 이제, 한번 노출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언젠가 프리에를 접하게 될 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끄집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